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경북의 투표율은 22.42%, 대구는 18.65%로 집계됐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전체 선거인 220만 2천여 명 가운데 49만 3천여 명이, 대구 선관위는 204만 9천여 명 가운데 38만 2천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선거일까지 보관되고 누구든지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언제든지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함과 거소, 관외 사전투표함을 포함한 우편 투표함은 6월 3일 수요일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후 구, 시, 군 선관위의 정당 추천위원과 개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개표소로 이송해 개표하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9월 말까지 본격적인 폭염 대응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기상청의 폭염특보 개편에 따라 신설된 폭염 중대경보의 단계에 맞춘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또 기존의 12개 부서 27명 규모였던 폭염 대응 합동 TF팀을 17개 부서 37명으로 확대 편성해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특히 취약 노인, 농어업 종사자, 산불 피해지 등 폭염 민간 대상을 3대 분야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촘촘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의 합계 출산율이 6년 만에 1명을 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경북도의 올해 1분기 잠정 합계 출산율은 1.0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1명대를 기록한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후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들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한다며 앞으로도 합계 출산율 증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천시가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지역 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경제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제 총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는 국가 기본 통계 조사로 사업체 운영 현황과 산업 구조 등을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대상은 영천시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체로 종사자 수와 매출 규모, 사업장 운영 형태 등을 조사합니다. 특히 올해는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도 함께 진행돼 사업체가 원하는 시간에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사는 6월 한 달간 진행되며 미참여 사업체에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천시는 조사 자료는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와 사업체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 문화관광단지에 진행됐던 환경 개선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가족공원의 노후시설을 개선했고 안동의 대표 아동문학가인 고 권정생 선생의 작품 강아지똥과 오소리네 집 꽃밭, 황소아저씨를 모티브로 공간을 구성해 문학적 감성과 자연 친화적 요소를 함께 담았습니다. 안동시는 어린이를 위한 미끄럼틀과 황토광장, 황토 맨발길, 꽃밭 등도 조성해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휴식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시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경시가 예천 비행장 인근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977명에게 총 2억 9천만 원 규모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경시는 지역별 소음 기준 보상금에 전입 시기와 직장 실근무지, 군복무 기간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보상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보상금은 오는 9월 말에 지급되고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30일까지 문경시 환경보호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인 경주 하늘마루가 호국보 훈해달을 맞아 6월 한 달간 국가유공자 우대 화장 운영을 시행합니다. 이번 운영은 기존 화장 운영 회차에 자녀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 화장 신청권을 우선 접수 배정하고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의 개장 유골 화장을 추가 지원합니다. 추가 운영 회차는 기존 예약과의 중복을 막기 위해 전화 또는 방문 예약으로만 접수합니다. 경주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사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도로 위의 유세차입니다. 화려한 LED 화면에 대형 스피커를 단 유세차들을 보면 과연 저걸 만드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유세차의 모든 것을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 로고송이 울려 퍼지고 트럭에 올라탄 후보자가 쉴 새 없이 손을 흔듭니다. 공식 선거운동의 상징이자 후보자들의 주요 홍보 수단인 선거 유세차입니다. 선거 유세차는 1톤이나 2.5톤 트럭 적재한 부분에 사람이 올라설 수 있는 연단을 올린 차량입니다. 유세차 제작에는 연단 프레임을 비롯해 스피커와 LED, 발전기 등이 들어갑니다. 거리에 나선 유세차들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갖춘 장비도 다릅니다. 시도지사나 교육감 유세차에는 주로 대형 스피커를 탑재하고 기초의원들은 비교적 소형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후보자들이 어떤 직에 출마했냐에 따라 확성장치의 출력과 소음 데시벨 허용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의원 차에는 음향은 30kW 시대용의 작은 것이 있고요. 따라서 동력은 필요하지를 않아요. 도의원 이상에서는 보통 3kW 이하, 3000W지요. 그 정도의 그 음향을 사용할 수 있고 LED와 스피커 탑재 여부에 따라 유세차 가격도 달라집니다. 현수막으로 꾸민 1톤 트럭 유세차 제작 비용은 6,700만 원 선. 2.5톤 트럭에 LED와 대형 스피커까지 장착하면 2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차량 제작비 이외에도 유류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해진 선거 비용 안에서 예산을 써야 하는 선거 캠프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선거 비용 제한액에 맞추려면 선거 운동원도 줄여야 되고, 또 유세차 비용도 또 줄여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선거철 후보자들의 무대, 선거 유세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만 운영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의혹. 특히 사전투표함 보관과 관리 과정은 각종 음모론의 중심에 서곤 하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선거 참관단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사전투표가 마감되자 투표소에는 개표 전 마지막 절차가 진행됩니다. 투표함이 개봉되고 선거관리원들은 투표용지를 관내와 관외 투표지로 나눕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해당 선거구 선관위로 보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선거 참관단은 투표함 봉인 상태와 투표용지 분류 과정을 직접 확인합니다. 분류를 마친 투표함에는 특수 봉인지가 부착되고 참관인들은 봉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사전투표함 조작 의혹을 차단하고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조금 이제 부정선거나 이런 부분들이 의혹들이 있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그 과정을 조금 투명하고 객관적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진행하는 걸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또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된 투표함은 경찰과 참관인 입회 아래 운송됩니다. 관내 투표지는 우체국으로, 관내 투표함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겨집니다.
우체국에 도착한 관내 투표지에는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우편 투표 접수기를 통해 선거구별로 분류된 뒤에야 해당 지역 선관위로 전달됩니다. 지정된 차량에 운반자 1명과 경찰분 1명이 타고 그 뒤에는 이제 운송 호송하는 경찰 차량이 따라오는데요. 거기는 경찰차분이 운전을 하고 또 우체국 직원이 타고 이렇게 해서 이 이제 운반하는 게 이제 절대 누군가가 손을 댈 수 없게끔 그렇게 보호하면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투표함이 보관 장소에 도착한 뒤에도 참관 활동은 이어집니다. 공정선거 참관단은 CCTV 작동 여부와 촬영 범위, 투표함 봉인 상태 등을 다시 점검합니다. 실제 보관소 내부에는 투표함이 일정 간격으로 배치돼 있고 CCTV는 사각지대 없이 내부 모든 공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신뢰나 공정성 면에서도 여러 가지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직접 물어보는 이 형태에서도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또 늘 투명하게 이렇게 비치돼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저는 믿음이 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공정선거 참관인단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은 참관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24시간 CCTV를 통해 투표함 보관 현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LG 헬로비전이 준비한 경북교육감 후보자 토론이 임종식, 김상동 후보의 불참 통보로 무산됨에 따라 이용기 경북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두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용기 민주진보 단일 후보는 28일 예정됐던 TV토론에 임종식, 김상동 후보가 불참하며 토론회가 무산된 것은 정치적 유불리 앞에 도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후보는 임종식, 김상동 후보가 토론회장으로 복귀해 검증받을 것, 토론 무산에 대해 경북 도민에게 사과할 것, 공영방송이 3자 TV토론을 긴급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군수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하수 후보의 방송 토론회 불참을 두고 무소속 박권현 후보와 김 후보 측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무소속 박권현 후보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최근 불거진 금품 수수와 사전 선거운동 의혹 등사법 리스크와 도덕성 검증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토론회에 불참한 것이라며 국민 앞에 소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하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급성 후두염과 기관지염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불참한 것뿐이라며 박 후보 측이 이를 의도적인 회피로 간주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상대 후보의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예천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예천군 주민 50대 A씨와 40대 B씨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경북 여심위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5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예천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네이버 밴드에 무당이라고 말씀하셔야 한다, 당원이 아니라고 하셔야 한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해 선거구민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지정당과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송군이 산소카페 청송정원에 꽃 양귀비 단지를 조성하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4만 5천 평 규모의 대형 정원형 관광지인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봄에는 꽃 양귀비와 금영화, 가을에는 백일홍이 조성되며 포토존과 산책로, 전망타워 등이 있어 많은 관광객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현재 주황산 관광단지에도 꽃 양귀비가 만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콘텐츠를 확충해 청송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천군이 6월 3일까지 예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시 고등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추진한 예천군과 투손시 교육청이 체결한 청소년 국제교류 협약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두 지역 간 상호 방문과 교육 문화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예천에 방문한 투손시 학생들은 경북일 고등학교와 대창고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에 참여하고 매칭된 재학생 가정에서 홈스테이 형태로 머물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앞서 올해 초 예천 지역 고등학생 20명이 미국 투손시를 방문해 고등학교 수업과 홈스테이에 참여한 바 있으며 예천군은 앞으로도 투손시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경북교육청이 금메달 40개와 은메달 49개, 동메달 57개 등 총 146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지난해 획득한 메달인 118개를 크게 웃도는 수치며 경기도와 서울에 이은 최다 획득입니다. 대회 기간 중 육상 여자 15세 이하부 1600m 계주에서 부별 한국 신기록 1개가 수립됐고 종목별 최우수 선수상 수상자도 8명 배출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자 15세 이하부 소프트 테니스 단체전 9연패와 남자 15세 이하부 소프트 테니스 단체전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영주시가 지역 임업인의 소득 증가와 임산물 생산 기반 구축, 유통 활성화를 위한 2027년 산림소득 지원 사업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사업은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와 생산 기반 조성,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고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까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총 사업비는 최대 1억 원 이내로 지원 자격은 임산물 소득원 지원 품목을 생산 중인 임업인과 임업 후계자, 생산자 단체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산림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5회 문경세제배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다음 달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문경 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됩니다. 본 대회전 다음 달 5일과 7일 등 총 나흘 동안 열리는 예선전에는 전국의 파크골프 동호인 2,400명이 참가해 본선에 진출할 576명의 선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문경시는 이번 대회가 스포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경시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전국의 파크골프 선수와 동호인들이 지역을 찾고 있다며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 이용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대회에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6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창출하는 등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동시가 여름철 수상안전관리대책기관을 운영하고 물놀이 이용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수상 레저와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 전반의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물놀이 관리지역뿐 아니라 위험구역까지 관리망을 확대해 수상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은 용담계곡과 금소교, 송사교 등 물놀이 관리지역 27개소와 위험구역 1개소입니다. 안동시는 위험행위 계도와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점검하고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지킴이 33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안동시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안동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안동시는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등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을 도울 계획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참여 기업은 오는 6월 5일까지 모집하며 사회적 기업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 판로 지원 사업도 6월 중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